과학쌤.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30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 호흡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호흡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바로 호흡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흡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폐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흡수된 산소를 어떻게 옮기고 또 세포에서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버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주로 뭐 코로 이렇게 들어오죠. 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을 거쳐서 기관의 가지인 기관지로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에 배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일 겁니다. 나갈 때는 그 역순이겠죠. 그리고 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푹신푹신 물컹물컹합니다. 여러분들 순대 먹을 때 혹시 폐를 먹어봤나요? 그 폐같이 물컹물컹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가 움직여줘야 되죠? 그렇죠. 갈비뼈와 가로막이라는 갈비뼈와 가로막이라는 부분이 움직여주면서 이 폐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를 다른 말로 늑골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로막은 횡격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폐를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여서 수축과 이완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폐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폐는 크게 보면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세 조각, 왼쪽에 두 조각으로 총 다섯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허파꽐이라고 불리는 폐포가 성인 남자의 경우 3억 개에서 5억 개 이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이 폐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결국은 표 면적을 넓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포로 아주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폐포의 주변에는 또 하나 무수히 많은 모세 혈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거나 이산화탄소를 버릴 때 아주 빠르고 아주 동시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숨을 내쉴 때 어떤 우리 몸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들숨이라고 얘기하고요. 숨을 내쉴 때를 우리는 날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숨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들숨과 날숨에서는 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여줘야지 이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건. 갈비뼈는 들숨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들숨 하면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의 공간, 흉곽의 부피, 크기는 부피라고 하죠.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는 말은 흉곽 안에 갇혀있는 공기의 숫자는 똑같은데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게 바로 들숨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날숨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숨을 밖으로 후 내쉽시다. 그럴 때 갈비뼈는 어디로 내려가고요. 가로막은 올라옵니다. 결국은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고요. 같은 공기가 들어있을 때 부피가 작아지니까 흉곽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공기가 밖으로 슉 빠져나가는 날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직접적인 폐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흔히 참고서나 교과서에도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모형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맞아요. 흉강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걸 폐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기관, 여기는 갑자기 화면이 변해서 당황했어요. 기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가로막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갈비뼈가 잘 표현 안 돼요. 자, 여기서 갈비뼈가 이 윗공간이 이렇게 커지고 가로막도 이렇게 커져버리면 갈비뼈가 위로 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는 거죠. 이럴 때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누르는 힘이 100이었고 이 안쪽에서 누르는 힘이 100이었으면 지금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흉곽의 압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1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압력이 세죠? 이 폐 안의 압력이 세죠. 그래서 폐가 어떻게 된다? 후 하면서 공기가 슉 들어오게 되는 들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반대로 날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숨은 갈비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갈비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와요. 맞죠? 그래서 흉곽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공기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00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흉곽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120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폐를 누르는 힘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슉 나가는 날숨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좋았어요. 요거까지 이해됐으면 여러분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들 사이에서 기체 교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바로 폐포입니다. 여기는 폐포예요. 그럼 여기서는 왔다 갔다 기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주변에 뭐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합니다. 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들어오는 공기에는 뭐가 아주 많을까요? 물론 공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산소들이 모세혈관으로 재빨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로 이동하는 기체는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이 모세혈관들에 있는 혈액들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온몸에서 버릴 이산화탄소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폐포 속으로 버리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기체는 뭐죠? 산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배포로 버려지는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피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피는 뭐를 버리고 뭐를 받았죠?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은 피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죠. 자, 온몸에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모세혈관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세포예요. 여기는 모세혈관입니다. 자, 모세혈관이 왔어요. 뭘 많이 가지고 왔어요? 방금. 맞아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산소를 뭐 하려고 가져왔죠? 주변의 세포들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세포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남은 노폐물로 생긴 이산화탄소 다시 혈관한테 갖다 줍니다. 이것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정리하면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버리는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CO2가 되겠고요. 모세혈관이 가져온 걸 세포로 나눠줄 때 그 가져온 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 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